제가 여기 와서 오면서 처음에 저도 몇 년 전에 여기 근무하러 들어오면서 LM병원에 뭐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식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다른 요양병원도 잘 해주려고 하실 것이고 또 그쪽에서 뭐 햇빛도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해주려고 하기는 하는 건데 저는 여기 오면서 가장 좋았던 게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그게 가장 최강점이라고 사실은 에덴 요양병원에 대해서 강점이 여러 가지 음식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맞게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자연환경이 이렇게 좋은 숲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은 거의 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들고 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 대신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숲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좋게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숲에서 오는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조금 더 알고 느끼면은 그만큼 우리한테 힘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좋은 그러한 암 치유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마스크 벗으세요. 그래요? 말 들립니까 이제? 네. 잘 들리나요? 예. 예, 한 6, 7m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숲에 가면 푸른 나무에 눈이 편안하고 싱그러운 냄새에 코가 상쾌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우리 숲으로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가죠. 우리가 숲에 가면은 가장 하는 게 우리가 산림욕이라 그러죠. 산림욕은 숲을 찾아가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걷거나 머무르며 그 주위에 있는 일이 산림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산림 치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치유 목적에 적합한 숲에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체험하며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 산림 치유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조금 공부를 제가 같이 우리가 하면서 저도 또 이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산에 가서 조금 더 그거를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치유가 하루속히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 치유를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치유 첫 번째는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의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전자를 유입하여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이온을 언제 느낄 수가 있냐면은 폭포나 물 근처에 가면은 약간 습한 듯 하면서 실제로 그 물방울이 나한테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뭔가 작은 포말 같은 것이 몸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상쾌한 그런 바로 느낌 가는 그게 바로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맞는 것은 숲속에서도 약간 습한 곳 근데 그 습한 것이 퀴퀴한 게 아니라 상쾌한 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근처에서는 이제 폭포가 많지 않지만은 여기 그 210호인가요? 210호에 계시는 차춘화 농장 해가지고 그 사택 바로 옆에 보면은 차춘화 농장이라고 팻말꽂은 그 밭이 조그만 밭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작은 그 폭포가 작은 이렇게 개울인데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네? 예, 웅덩이 같은 게 있죠.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 그거 제법 작은 폭포입니다. 근데 거기 밑으로 저도 여름에 더울 때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약간 서늘하면서 좀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그게 그 주위에 음이온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한 군데는 저기 수성빌라 지나서 그쪽 계곡으로 옛날에는 저기 한여름에 그쪽에서 침례도 많이 줬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쪽이 많이 개발돼서 덜 가긴 하지만은
그쪽 가면은 그쪽 조금 더 내려가면 조금 여기보다 물이 조금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쪽 주위를 거닐면은 또 그 음이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서 조금 더 습하게 느껴지는 곳, 물이 없더라도 그런데 이제 음이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온을 보면은 이 숲속에 물이 있는 곳에 갔을 때 느껴지는 일단은 기분이 상쾌해지면은 그건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숲속에서 음이온이 방출되는 양을 보니까 도심에서는 500개 정도 방출됐다면은 숲속에서는 1000개 이상, 2000개까지도 그렇게 방출되는 양을 사람들이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이온의 그 효과는 지금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온도일수록 그 음이온을 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마음이 편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숲속에 가면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그 기분의 과학적 근거가 바로 음이온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산림 치유를 우리가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치유를 보면은 피톤치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죠. 이것도 사전적으로 정의를 보면은 나무에서 방산되어 주위의 미생물 따위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물질, 산림욕의 효용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우리가 조금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좀 해보면은 이 정확하게 이거를 말을 만든 사람은 러시아 태생의 미국 세균학자 왁스먼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말을 만들었다는데요. 피톤이라는 말은 식물이라는 말이고요. 치드, 여기는 이제 사이드거든요. 사이드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슈사이드, 사이드 할 때 이걸 약간 죽이는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에서 뭐 둘이 직역을 하면 식물 죽이다인데 식물이 자기를 보호를 위해서 나쁜 병균을 죽인다는 의미에서 피톤치드라는 그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나무를 보면은 그 주위에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까만 점으로 된 거 뭔가 향기를 풍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사전적 정의는 그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피톤치드는 나무가 움직일 수 없는 나무가 주위의 해충이나 병균, 나쁜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출하는 천연 휘발성 항균 물질이 바로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피톤치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감기라든가 뭐 독감이라든가 또 어떤 제가 이번에 이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우리가 몸을 잘 보호하면서 숲속에 가서 피톤치드를 쐬면은 그런 독감이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어느 정도 많은 낫게 하는 그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의하는 제가 그런 것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 갔을 때 맡을 수 있는 시원한 향이 바로 피톤치드라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피톤치드를 많이 방출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편백나무가 가장 피톤치드를 많이 방출한다고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게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편백나무가 가장 그 피톤치드 양이 많더라 하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거 보시면은 2013년에 충남대 산림자연과학 박범진 교수팀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 숲에서 편백나무 숲보다 더 많은 피톤치드의 양이 방출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측정을 하셔서 그 학회지에 논문으로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그 나라마다의 그런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소나무가 많은 군락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아마 소나무에 조금 더 많은 그러한 그 피톤치드의 농도가 측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톤치드의 그 효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한 뭐 7, 8가지도 넘게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3가지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면역 기능 강화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통 소염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또한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완화를 하는 그런 효과를 피톤치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면역 기능 강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있다가 그 표 같은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에 대한 그 결과는 인제대학교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보여준 그러한 표를 기준으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딱 오면은 뉴트럴 킬러셀, NK셀이 바로 가서 죽인다는 건 여러분들 뭐 잊어버렸겠지만은 제일 처음 병균이나 암세포가 들어오면은 내추럴 킬러셀이 가서 바로 붙어가지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피톤치드가 있으면은 그 NK셀의 그 세포가 그 암을 죽이는 기능이 거의 50에서 그러니까 0.5에 그러니까 1.5배에서 2배까지도 높아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6개 있는 게 NK셀이면은 거기 지금 산딸기처럼 생긴 그게 암세포라든가 각종 병균입니다. 그러면은 균이 딱 들어오면은 NK셀이 탁 이거를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파괴를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인제 서울대 백병원에서 그 스트레스 연구에서 이렇게 제공해서 한 건데 이제 앞에 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맨 밑에 보면은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통증이 있거나 아픈 환자를 살림 치유를 했더니 그 전과 그 후를 이게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맨 밑에 있는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살림 치료를 하기 전에는 439.3일이었는데 치료를 한 후에는 1198.8일 2배 이상으로 높아졌죠. 이 수치는 이제 다른 곳은 또 조금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인제대 서울대 백병원에서 한 그 실험 결과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혈관에 지금 보이는 하얀색으로만 이루어진 거는 백혈구고요. 거기 뾰족뾰족하면서 하얀색인데 중간에 쑥색 같은 고개 있는 게 내추럴 킬러셀이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우리 혈관 안에서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암이나 바이러스나 나쁜 것들이 오면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NK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NK세포가 이렇게 막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쁜 놈이 쳐들어왔으니까 군사들이 우리 경찰들이 쫙 몰려가서 걔네들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잡고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NK세포를 활성화하는 건데 피톤치드를 우리가 맞거나 그걸 저희가 접하게 되면은 이 NK세포의 활성화가 아까 그 인제대 백병원의 결과에 의하면은 2배 이상이 높아진다는 굉장히 좋은 우리한테는 좋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 보라색이 캔서 암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색 조그만 것들이 뉴트럴 킬러 셀, 자연살의 세포 그 셀인데 이 셀을 그 옆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보는 거 있죠? 요게 뉴트럴 킬러 셀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떠냐면은 펄포린이라고 보이시죠? 펄포린은 뭐냐면은 이 뉴트럴 킬러 셀에 붙어 있는 곤충입니다. 자, 뉴트럴 킬러 셀이 딱 붙는다고 암세포가 죽는 게 아니라 이 뉴트럴 킬러 셀에는 여기 조금 뾰족뾰족한 것들이 보이죠? 살짝 그 뾰족한 게 바로 펄포린인데 이 펄포린이 곤충 구멍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있으면 여기 갖다가 딱 구멍을 뚫으면서 이 총구를 거기다 댑니다. 그러면은 그 총구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보면 그랜자임 톡신이라 해가지고 이 암세포를 파괴하고 죽이는 그러한 그 톡신 물질을 뉴트럴 킬러셀에서 죽이는 세포니까 나쁜 걸 죽이는 세포니까 그게 터져 나가가지고 암세포를 팡 하고 터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뉴트럴 킬러셀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뭐 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다른 쌤들 강의할 때도 뉴트럴 킬러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나쁜 것들 들어왔을 때 뉴트럴 킬러셀이 달려가는데 그 달려갔을 때 돌기가 있거든요. 그 돌기가 펄포린이라는 돌기인데 이 돌기가 그 암세포의 구멍을 빵 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뉴트럴 킬러 자연살의 세포 그게 가지고 있는 독소를
암에다가 탁 주입하면은 암세포가 터져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 역할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건데 피톤치드가 뉴트로킬러 셀의 활성화를 하는 것을 2배 이상 높이니까 당연히 이 피톤치드로 인해서 우리 암 치유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다른 그 산림과학원인가 그 과학기술원인가 그쪽에서 연구한 건데요. 펄포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표를 가져왔습니다. 펄포린이 굉장히 총구가 뉴트로킬러셀이 총구가 많이 없으면은 우리가 총구가 2-3개밖에 없으면은 효과가 그만큼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구가 뉴트로킬러셀에 총구가 뭐 200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만약 이게 숲에 갔을 때 463개로 늘어나면은 그만큼 더 확대되는 거죠. 우리 그 뉴트로킬러셀도 늘어나는데 펄포린도 그 총구도 더 많아지면은 훨씬 더 암을 죽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림과학 그쪽에서 연구한 건데 펄포린을 보면은 도시에서는 그 펄포린의 숫자가 뉴트로킬러셀에 붙어있는 펄포린 숫자가 217개였는데 숲으로 가니까 그 돌기가 463개로 거의 2배 반 이상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숲속에서 피톤치드를 맞고 그런 숲속 생활을 즐기게 되면은 우리가 암 치료를 하는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피톤치드가 좋으니까 자연이 좋으니까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사되고 학회지에 다 실려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 퀴즈를 낼까요? 여러분들 웃으면은 우리 뉴트로셀러 우리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왜 조사에 의하면은 뉴트로킬러 세포를 강하게 하는 비결로서 15초 웃으면은 펄포린 기억하시죠? 펄포린이 500개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펄포린을 100개로 1000개로 증가시키는 비결은 뭘까요? 우리 문혁스님 뭘까요? 네? 30초 웃는 거. 그것도 한 방법이죠. 제가 쉬운 방법 하나 보여드릴까요? 숲속에 들어가서 15초를 웃으면 됩니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예. 숲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하하하 웃는 것도 좋습니다. 꼭 굳이 안 가도 되지만은 또 배가시키려면은 숲속에 가서 하하하 웃고 진짜 이렇게 깔깔깔 웃다 보면은 우리가 15초 동안 숲속에서 웃으면 10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비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만. 자, 그 다음 또 면역 기능을 보면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는 그러한 숲속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폐 기능이 5% 이상 증가되고 또 폐라든가 다른 쪽에 있는 염증은 10% 이상 감소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한 건데요. 이 산림치유를 이제 유방암 환자를 가지고 이제 이게 실험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면역세포 개수를 카운트하고 산림치유한 후에 그 카운트하니까 39% 이상 그 면역세포 수가 요거는 이제 뉴트로킬러 셀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면역세포 수를 본 것 같습니다. 면역세포 수가 39% 이상 증가했더라 하는 그런 과학원에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톤치드는 이러한 면역 기능 강화를 하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통 소염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시에 살다 보면은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생활로 인해서 그렇게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을 또 이제 이런 분들을 산림치유 캠프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와 또 그 치유 전에 그런 피검사 여러 가지 피검사를 하고 치유 후에 피검사를 통해 가지고 해놓은 그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했는데 진통 소염 작용을 보면은 통증 강도가 4.3 이제 우리가 숫자로 표시하는 4.31이었는데 산림 치유를 하고 난 후에 그 통증 강도가 2.77로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의 그 원인, 앞통증, 여기가 아프고 여기 아픈 그 부위 자체는 그 통증의 강도가 9.23이었으면은 치료 후에는 3.85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완화를 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모든 병을 얘기할 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스트레스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지고 할수록 그것만으로도 심신이 안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각종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의 농도가 피 검사를 하니까 감소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험 전에는 0.38이었는데 산림 치료를 하고 난 후에는 0.28로 줄어들었고요. 또 삶의 질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점수로 매겼었는데 삶의 질도 61.85였는데 산림 치유 이후에는 78.31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완화를 하는 그러한 결과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톤치드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피톤치드로 알고 있지만 사실 피톤치드에는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다 애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라고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캄펜이라는 그 피톤치드의 종류는 고지혈증을 낮춰줘서 저지혈증을 유지시켜주고 저콜레스테롤 혈증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또 알파피넨이라는 그러한 피톤치드는 항암 효과가 있고 항균 효과가 있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 근육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캠퍼라는 피톤치드는 항암, 국소마취제 그러니까 통증이 완화되는 거겠죠. 그 다음 항히스타민, 항히스타민이 있으면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항바이러스제, 소독제 이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었고요. 또 베타피넨은 항우울 효과,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베타미르센이라는 피톤치드는 항산화 효과와 항박테리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톤치드 안에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에게 지금 앞서 배운 것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저에게 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피톤치드의 효과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진정작용, 쾌적 효과를 주고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주고 면역 기능을 증대시켜줍니다. 또한 알레르기 및 피부 질환을 개선시켜주고 소치 및 유해물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중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피톤치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우리가 산림치유로서 세 번째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은 알파파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어릴 때 뇌 알파라 해가지고 이렇게 귀에 끼고 저희들 그때 되게 비싸게 팔았어요. 어머니들이 그때 돈은 없어도 우리 공부라 하면은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알파파라는 걸 한 다음에 공부를 했는데 그 효과가 길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한 달 열심히 하고는 그 기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잘 안 하게 되는 건데 알파파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듣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알파파라는 것은 1초에 8에서 13펄스의 빈도로 뇌 겉질의 뒤통수 부위에서 나오는 전류의 그 뇌파의 하나로 정상적인 성인이 긴장을 풀고 쉬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알파파입니다. 그래서 뇌파 종류를 보면은 8에서 4Hz에서 나오는 것, 고파동으로 나오는 게 세타파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8에서 13 그 펄스 헬츠로 나오는 것이 알파파고요. 14에서 30으로 나오는 것이 베타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한테 안정을 주고 편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게 8에서 13 헬츠로 나오는 알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파는 보면은 긴장을 풀고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드릴 때 휴식을 취하는 등 그러한 안정적인 상태일 때 증가하는 그러한 파동이 알파파 8에서 13Hz로 나오는 그 사이의 뇌파입니다. 이렇게 오늘 알파파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는 건데 조금 뒤에 보면 이제 실험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몇 젊은 사람들에서 이렇게 시행한 실험인데요. 저기 도시에 있다가 숲속에 있을 때 이것도 그러니까 산림치유 이후의 이 변화 양상을 뇌파를 이렇게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사람 가려져 있죠? 세 사람을 가지고
그 알파파를 측정하는 건데요. 빨간색이 도시에 있을 때 알파파의 양이었고요. 저기 녹색이 숲속에 왔을 때 치유하고 난 뒤에 알파파를 측정한 그 발생량을 측정한 것입니다. 세 사람 다 보면은 8.5, 10.1, 9.7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숲에 갔을 때 치유를 하고 난 뒤에 숲을 거닐고 난 뒤에 알파파를 검사하니까 17, 22.4, 11.8 이렇게 알파파가 많이 나와서 우리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심신에 안정을 주는 그런 우리 불안과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그런 알파파의 발생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알파파는 우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많이 생활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도 한 번씩 이렇게 숲속을 거닐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매일 숲속을 접하긴 하지만 그럼 도시에서 숲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겠지만은 이 실험으로 나타난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 숲에 가서 한두 시간 이상 거닐고 오면은 그 효과가 2주까지도 거의 그러니까 2주까지 똑같이 유지되진 않지만 한 반 정도는 줄지만은 안 간 것보다는 반 정도 줄은 상태 그 정도로 유지는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나중에 집으로 가고 또 도시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숲에 가서 한두 시간 이상 그 여러 가지 음이온, 피톤치드, 알파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면은 또 일주일에 살아갈 힘을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60, 70%, 50% 이상은 유지되면서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산에 요즘 많이 가지 않습니까? 등산도 많이 하고 스스로 건강 찾는 일을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매일 숲에 안 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큰 도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즐기고 한껏 누리고 치유를 받고 또 혹시 많이 좋아지거나 또 도시에 나갈 일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숲속에 가서 숲속에 그 주는 그런 치유 효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파가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도 그렇죠. 도시에 있으면은 자극이 심하고 항상 우리가 바빠야 되고 그런 것인데 이제 자연으로 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자연이 주는 그 여유와 편안함을 찾게 되면은 편안하면은 알파파가 증가한다고 했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숲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숲에 갔을 때 우리 스스로가 생성되는 겁니다. 알파파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숲에 안 가고 내가 집에 있어도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고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면은 알파파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파파가 증가하는 이유는 주파수 낮은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이 심신을 또한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알파파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산림치유 대표적인 거 아까 세 가지 외에 이제 우리가 산림치유가 우리한테 그런 주는 효과를 보면은 우울증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하거나 중증 우울증이 있을 시에는 먼저 전문적 상담을 선행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울증에는 산림치유가 좋다고 굉장히 심한 분인데 무조건 가면 오히려 자기 그런 우울증에 빠져서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약과 함께 어떤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경증 우울증 시에는 우리가 산에 왔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자마자 2, 3일 만에 끊으신 분도 두세 알을 드시던 분인데 여기 와서 산에 가시면서 바로 끊으신 분도 제가 우리 환자도 있습니다. 직접 여기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우울제를 보면은 항우울제를 복용해서 덜 우울해지는 건 있지만은 더 행복해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우울해지던 것도 뭔가 마음이 걱정도 들어주고 하면서 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산림치유에서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치유를 하게 되면은 삶의 의지와 열정, 치료 수능도 등 이렇게 긍정적인 심리도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산림치유에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삶에 가서 맨발로 이렇게 좀 평평하고 좋은 데를 맨발로 걸으면서 우리 심리 상태를 안정되게 하고 밝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로서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산림 그 과학원인가 그쪽에서 이제 그 한건 저기 그 조사한 건데요. 기분 상태의 그 척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산림 치유하기 전에는 분노가 9.3이었는데 분노가 9.3이었는데 숫기를 걷고 나니까 거의 90% 이상 줄어들었죠. 1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우울 정도도 11.7이었는데 1.8로 우울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조사를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증 우울증 환자나 우울증 예방을 원한다면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산림치유는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46명을 그 산림치유를 통해 가지고 그 산림치유 전과 후를 비교를 했는데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0에서 112로 낮아졌고요. 7% 이상 감소됐고요. 이완기 혈압도 73에서 66으로 9% 이상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문헌에도 제가 보니까 어떤 문헌은 수축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는 그러한 조사 결과를 나온 그러한 문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치유가 고혈압에도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치유가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꽃가루나 어떤 특정 나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그거는 산림치유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슨 그런 꽃가루나 나무에 대한 알레르기가 아닌 뭐 달걀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숲속에 산림치유를 하게 되면은 가려움증이 완화되고 알레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그 약물 용량이 감소가 되고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유의 효과를 보려고 산림치유를 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이 아토피 치유에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 왜냐하면 아토피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면서 가려움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 보시면 이런 데가 막 갈라지면서 빨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토피 때문에 산림치유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서늘하고 습한 곳, 물이 있는 근처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아토피 치유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산림치유에 좋은 숲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후각적으로 피톤치드가 약간 냄새가 시원하고 상쾌한 냄새가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톤치드가 강하게 방출되는 곳이면은 후각적으로 좋겠죠. 그래서 그 피톤치드가 강한 시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늦봄부터 가을까지가 가장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이 되는 시기이고 또한 비온 뒤에 굉장히 스파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오전 11시 전후 한 10시에서 1시 정도 사이에 그럴 때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각적으로는 뭐 산에 뭐 당연히 녹색이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녹색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너무 울창한 숲보다는 약간 적당하게 개방된 그러한 곳이 산림치유에 더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각적으로 새소리, 벌레소리, 물소리. 여기 앞에만 나가도 새소리가 아침에 참 상쾌하게 들리죠. 그러한 새소리, 벌레소리, 물소리가 들리는 것이 좋은 숲의 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촉각으로 바람이 어느 정도 통과. 그러니까 꽉 막힌 것보다는 적당히 개방되어 있으면은 바람이 그렇게 들고 나는 걸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겠죠. 바람이 좀 느껴지는 이러한 것들이 좋은 숲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고 이러는 곳들은 약간 경사가 좀 완만하면서 길이 잘 정비된 곳을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막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걷거나 이런 데 문제는 없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약간 경사진 곳을 가시라고 합니다. 약간 힘들게 하면서 해야지 그 스트레스라든가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좀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은 스트레스가 심한 분은 경사가 조금 있는 곳을 걷는 것이 우리 산림치유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림 치유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은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끝까지 내뱉는 거. 이거 우리 호흡법 할 때도 배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것을 천천히 하시면은 이 숲에서 주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숲을 보거나 그 나무에 쿵쿵쿵쿵 하는 거는 그 잘못하면 우리 뼈가 할 수 있으니까 나무도 사랑한다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나무를 이렇게 껴안아 주십시오. 그럼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누워서 숲을 보거나 나무를 껴안는 그러한 행동은 친밀감과 안정감을 높이고 또 새로운 환경을 누워서 하늘을 보면은 하늘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우리가 다른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이제 다 좋겠지만은 신엽수가 좋다고 했는데 여기 그 사택 그 위에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가끔 우리 보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앉아 있는데 거기 한 조금만 올라가면은 거기 이렇게 요즘 제가 요번에는 그쪽으로 안 가가지고 비닐 텐트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약간 평평하게 했는데 이렇게 좀 돗자리를 깔고 누워 계시면 거기 잠깐이라도 누워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살림치유의 좋은 행동의 한 가지를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숲을 찾아만 다니면서 아예 없으니까 안 갈래 이것보다는 어느 숲을 가든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여기 한두 분은 조금 이 반신이 좀 불편하신데도 열심히 걷는 걸 보고 제가 막 파이팅하고 막 너무 진짜 잘하신다고 막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걸으면서 그 주위를 갈 수 있으면 가시는 게 근처라도 갈 수 있으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먼저 가서 또 좋은 데를 자꾸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 주위에서 어디가 좋냐 하고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살림치유에 이렇게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고 또 가셨을 때 이런 것들 한 가지씩 떠올리고 여러분들이 생활에 접목시켜서 하루속히 살림치유가 주는 그러한 혜택을 받아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천연계 그 숲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천연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좋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하루속히 이 병화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밤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